HSP 초민감자. 일부 나를 의심하기 시작한 순간. 일부 일장 예민한 사람들의 공통 특징.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미 피곤했던 적이 있나요? 아무 일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하루가 버겁게 느껴진 적이 있나요?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방전되는 느낌을 아나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데 나만 유난스러운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괜히 한마디 말에 오래 신경 쓰고 지나간 장면을 계속 떠올리고 이미 끝난 일을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쉽게 지칠까? 왜 나는 남들처럼 묻어나지 못할까? 어쩌면 이 질문이 시작된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회사에서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이 하루 종일 마음에 남습니다. 표정 하나, 말투 하나, 분위기 변화까지 전부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눈치가 빠르다고 말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 감각 때문에 지쳐갑니다. 모임에 다녀오면 즐거웠다는 기억보다 피로가 먼저 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혼자 있으면 또 내가 사회성이 부족한 건 아닐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사람들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지칩니다. 이 반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내가 문제인가? 내가 약한 건가?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쉽게 지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음을 그냥 소리로 듣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소리의 분위기까지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를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상대의 감정까지 함께 기억합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처리하는 정보의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을 보내도 에너지 소모가 다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주변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습니다.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순간을 느끼고 누군가의 기분이 변하는 찰나를 감지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능력이면서 동시에 부담이라는 점입니다. 뇌가 계속 작동합니다.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몸은 앉아 있어도 마음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피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를 게으름이라고 오해합니다.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멘탈이 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부하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항상 주변을 살피고, 항상 상황을 분석하고, 항상 관계를 조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불편하지 않을까? 내 말이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이 생각들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를 비난하던 질문이 나를 이해하려는 질문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이상할까가 아니라 왜 나는 이렇게 작동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에는 남들보다 자극을 더 깊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감정도, 소리도, 빛도, 관계도 더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쉽게 감동하지만 쉽게 지치기도 합니다. 깊이 공감하지만 깊이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단단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문제는 약함이 아니라 민감도일지도 모릅니다. 고성능 장비일수록 작은 신호에도 반응합니다. 정밀할수록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비슷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세상을 대충 지나가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조금 더 깊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삶의 무게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사람 많은 공간에 가면 이유 없이 피곤해진다. 누군가 화가 난 것 같으면 내 일처럼 불안하다. 쉬어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느낌이 든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숨이 편해진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단지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는 말만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무뎌져야 한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대충 넘기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불가능한 주문입니다.
왜냐하면 뇌의 작동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을 진단하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이름을 붙이려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의 질문을 함께 시작하려는 영상입니다. 나는 왜 남들보다 쉽게 지칠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던 자신의 모습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문제를 고치려 하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쉽게 지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그 이야기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스스로를 의심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해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옮겨볼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이와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에너지가 사라지는 이유.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 아무 말도 하기 싫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 크게 힘든 일은 없었습니다. 싸운 것도 아니고 불편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온몸에 에너지가 빠져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집문을 닫는 순간 비로소 숨이 쉬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는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대화를 할수록 기분이 좋아지고 모임이 끝나면 아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을 만난 뒤 혼자 있어야만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차이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사회성이 부족한가? 나는 인간관계가 힘든 사람인가?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그래서 억지로 자신을 바꾸려 합니다. 더 밝게 행동하려 하고,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려 하고, 괜찮은 척 에너지를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방전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사람 많은 공간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동시에 들어옵니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 표정의 변화, 말투의 미묘한 차이, 공기의 분위기. 누군가는 이것을 배경 소음처럼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뇌는 이 모든 신호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처리합니다. 누가 지루해하는지, 누가 불편해하는지, 누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읽어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뇌가 계속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앉아서 대화하고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수십 개의 신호를 동시에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마치 컴퓨터에서 수십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과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임이 끝난 뒤 이유 없는 피로가 몰려옵니다. 몸이 힘든 것이 아니라 신경 시스템이 지친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선택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조용한 공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순간, 그때 비로소 뇌가 쉬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오해합니다. 혼자 있으려 한다고, 내향적이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혼자가 좋다가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만 회복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카페가 휴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집안의 침묵이 휴식입니다. 특히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자극의 양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밝은 조명, 큰 소리, 사람들의 시선, 끊임없는 대화, 이 모든 것이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이 굳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이건 무례함이 아닙니다. 방전의 신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깊은 관계에서는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소수의 편안한 사람들과 있을 때는 오히려 누구보다 따뜻하고 누구보다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상대의 감정을 섬세하게 읽고 진심 어린 반응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안전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자극의 밀도입니다. 많은 관계가 힘든 것이 아니라 과도한 자극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이 피로를 자신의 결함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왜 나는 사람을 만나면 힘들까? 왜 나는 쉽게 지칠까? 하지만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나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느끼고 있을까? 세상을 깊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회복 방식도 다릅니다. 혼자 걷는 시간, 조용히 음악을 듣는 시간,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는 시간. 이 시간들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신경을 재정비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람 많은 곳에서 쉽게 지치고 혼자 있을 때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은 이상한 반응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에너지를 맞추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기준이 오히려 더 큰 피로를 만듭니다. 에너지를 잃지 않는 환경을 아는 것, 회복이 필요한 순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첫 단계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을 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회복시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어떤 사람들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오래 흔들리는지, 그리고 감정을 깊게 느끼는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느껴졌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을 뿐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이 시리즈에서 조금씩 이어질 것입니다. 2장 HSP 초민감자 이해. 3화 HSP 초민감자란 무엇인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일에 혼자만 오래 마음이 남아있는 순간입니다. 누군가의 말투 하나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사람 많은 곳에 다녀오면 몸보다 마음이 더 먼저 지칩니다. 밝은 빛, 큰 소리, 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냐고. 조금만 둔해지면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 모든 것이 성격 문제일까요? 혹시 당신의 뇌가 조금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HSP입니다. 초민감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특별한 병의 이름이 아닙니다. 성격을 비난하는 단어도 아닙니다. 그저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조금 더 섬세한 사람들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 개념은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이 처음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다가 어떤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 중 일부는 세상의 자극을 훨씬 깊이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소리, 빛, 사람의 표정, 말의 뉘앙스, 분위기, 감정,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이 처리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느끼는 양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은 커피 냄새, 사람들의 대화 소리, 음악 정도만 느낍니다. 하지만 HSP 성향의 사람은 훨씬 많은 것을 동시에 인식합니다. 의자 끄는 소리, 에어컨 바람, 옆 테이블의 감정 분위기, 사람들의 표정 변화, 심지어 공간의 긴장감까지 느낍니다. 문제는 이것이 동시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가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빨리 소모됩니다. 그래서 사람 많은 곳에 오래 있으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뇌가 받은 자극을 정리하고 다시 안정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HSP 사람들은 자신을 오랫동안 오해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남들처럼 강하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쉽게 지칠까?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HSP는 약함이 아니라 신경계의 특성입니다. 조금 더 민감한 센서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카메라로 비유하면 고감도 카메라와 비슷합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아주 작은 빛까지 포착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장면도 더 잘 담아냅니다. 하지만 동시에
빛이 너무 강하면 쉽게 과부하가 옵니다. HSP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행복을 깊게 느끼고 예술에 감동하고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관찰력이 좋고 창의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극이 많으면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HSP 사람들은 자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빠르고 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시끄러운 환경, 빠른 속도, 끊임없는 경쟁, 이 환경 속에서 섬세한 사람은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둔해져라. 너무 생각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HSP에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뇌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느끼는지, 왜 이렇게 쉽게 지치는지, 왜 사람의 감정이 크게 느껴지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순간 자기 비난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HSP는 매우 드문 것이 아닙니다. 전체 인구의 약 15%에서 20% 정도가 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HSP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다른 걸까? 하지만 사실은 그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HSP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이 깊습니다. 어떤 일을 겪으면 그 의미를 오래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 안의 의미를 찾습니다. 두 번째, 감정 공감이 강합니다. 다른 사람이 슬프면 마치 자신의 일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분위기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세 번째, 자극에 민감합니다. 큰 소리, 밝은 빛, 혼잡한 공간, 이런 환경에서 쉽게 피로해집니다. 네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도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뇌가 받은 자극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HSP를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향적인 HSP도 존재합니다. 사람을 좋아하지만 동시에 쉽게 지치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HSP를 약한 성격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연구는 오히려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HSP 사람들은 위험을 더 잘 감지하고 사람의 감정을 더 잘 읽고 세밀한 판단을 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집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위험을 먼저 발견하는 사람, 분위기를 읽는 사람, 깊이 생각하는 사람, 이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즉,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대사회의 속도입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자극이 많고, 너무 많은 정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HSP 사람들은 더 쉽게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그 답은 단순합니다. 당신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경계가 조금 더 섬세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한 가지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는 고쳐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저 다르게 느끼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이해는 삶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게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HSP 사람들은 사소한 말에도 오래 괴로워하는지, 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기 일처럼 느끼는지, 왜 작은 소음에도 쉽게 피로해지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사와 HSP의 대표적인 증상.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무심하게 한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잊어버린 일인데 나만 계속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었을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걸까?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왜 나는 이렇게 작은 일에도 오래 괴로울까? 하지만 그 이유는 당신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조금 더 깊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HSP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증상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아마 듣다 보면 자신의 모습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특징은 감정 과몰입입니다. HSP 사람들은 경험을 깊게 처리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사건을 단순히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으로 깊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감정도 깊어집니다. 기쁠 때는 아주 크게 기쁩니다. 슬플 때는 아주 깊이 슬픕니다. 문제는 부정적인 감정도 오래 남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투, 표정, 작은 분위기 변화,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순간에도 HSP 사람은 그 장면을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때 그 사람이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내 말이 기분 나빴을까? 내가 무례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쉽게 지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점만은 아닙니다. 이 능력 덕분에 HSP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좋은 상담가, 좋은 친구, 좋은 조언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감정을 너무 많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소음과 빛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끄러운 곳에서도 잘 지냅니다. 사람 많은 거리, 큰 음악이 나오는 카페, 복잡한 쇼핑몰. 하지만 HSP 사람에게는 이 환경이 매우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뇌가 모든 자극을 계속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 여러 사람의 대화, 음악, 빛, 움직임,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뇌가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사람 많은 곳에 다녀오면 집에 와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조용한 공간에 혼자 있어야 다시 회복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고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뇌가 더 많은 자극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복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타인의 감정을 흡수하는 능력입니다. HSP 사람들은 사람의 분위기를 잘 읽습니다. 누군가 겉으로 웃고 있어도 그 속의 감정을 느낍니다. 표정, 말투, 눈빛,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힘들면 자기도 같이 힘들어집니다. 누군가 화가 나 있으면 자기도 긴장합니다. 누군가 슬퍼하면 마치 자신의 일처럼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HSP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감정에 너무 영향을 받는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나도 같이 무너진다. 이것은 상상이나 착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HSP 사람들의 뇌는 타인의 감정을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정 피로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이 좋은데 사람 때문에 너무 지친다. 이 말이 바로 HSP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감정을 깊게 느낍니다. 자극에 민감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잘 읽습니다. 그래서 HSP 사람들은
세상을 조금 더 진하게 경험합니다. 좋은 감정도 깊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에 감동합니다. 음악에 크게 감동합니다. 사람의 따뜻함을 깊이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처도 깊게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이렇게 쉽게 지칠까?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문제가 아니라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 특성을 이해하는 순간 삶이 조금 달라집니다. 왜 내가 사람 많은 곳에서 지쳤는지, 왜 누군가의 말이 오래 남았는지, 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는 자기 비난을 멈추게 합니다.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더 섬세하게 느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민감한 신경을 가지고 어떻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HSP가 왜 태어나는지,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민감한 신경을 가지고 태어나는지 그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화 HSP의 원인.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남들보다 쉽게 지치고, 왜 나는 작은 말에도 오래 마음이 아플까? 왜 나는 시끄러운 곳에 가면 금방 피곤해지고, 왜 나는 혼자 있어야 마음이 편해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하다가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사람인가? 내가 너무 약한 사람인가?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더 민감한 신경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HSP, 초민감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많은 것을 느끼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HSP의 첫 번째 원인은 신경계의 민감성입니다. 우리의 뇌는 세상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처리합니다. 소리, 빛, 사람의 표정, 말투,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 뇌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뇌가 같은 방식으로 이 정보를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뇌는 정보를 빠르게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극을 받아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HSP 사람들의 뇌는 다릅니다. 뇌가 정보를 더 깊게 처리합니다. 하나의 자극이 들어오면 그 의미를 더 오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도 잘 느끼게 됩니다. 사람의 표정이 살짝 바뀌어도 금방 알아차립니다. 말투가 조금 달라져도 그 차이를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냐? 하지만 사실은 예민한 것이 아니라 뇌의 처리 방식이 조금 더 깊은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HSP 사람들의 뇌는 감정과 공감과 관련된 영역이 더 활발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감정도 더 잘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단점이 아니라 하나의 신경학적 특성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기질입니다. 기질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어떤 아이는 새로운 환경에서도 금방 적응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는 처음 보는 환경에서 조심스럽습니다. 주변을 천천히 살펴봅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움직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종종 이렇게 불립니다. 조용한 아이, 신중한 아이, 예민한 아이.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기질로 설명합니다. 즉, 그 아이의 기본 성향입니다. HSP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어린 시절부터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큰 소리에 놀라기 쉽습니다. 사람의 기분을 잘 읽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감정이 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험은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기억합니다. 이런 기질은 성격 교육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뇌와 신경계의 기본 구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안 조금 더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 원인은 환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HSP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습니다. 같은 경험을 해도 느끼는 깊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따뜻한 환경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매우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따뜻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같은 HSP 기질을 가진 아이가 지속적인 스트레스 환경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불안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HSP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환경에서는 아주 큰 장점이 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환경에서는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HSP 사람들에게는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극이 너무 많은 공간, 지속적인 긴장 상태,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분위기. 이런 환경은 HSP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조용한 공간, 안정적인 관계,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 이런 환경에서는 HSP의 장점이 훨씬 더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 질문의 답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조금 더 민감합니다. 당신의 기질이 조금 더 섬세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환경이 그 감각을 더 크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특성입니다. 세상을 더 깊게 느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HSP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 쉽게 지친다. 나는 너무 많은 것을 느낀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 나는 작은 아름다움에도 감동한다. 나는 세상의 감정을 더 깊게 느낀다. 이 두 가지는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특성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이 특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이 질문입니다. 이 민감한 신경을 가지고 어떻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예민함을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바꿀 수 있을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HSP 사람들이 훨씬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민함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예민함을 지키면서도 덜 지치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어쩌면 그 방법을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자신을 탓하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더 섬세하게 느끼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6화 HSP가 편하게 사는 방법. 혹시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지쳐있는 느낌.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방전되는 느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운 느낌. 많은 HSP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지칠까? 나는 왜 남들보다 버티는 힘이 약할까? 하지만 이 질문에는 한 가지 큰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HSP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HSP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노력보다 먼저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예민함을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바꾸는 3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관리입니다. HSP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소리, 빛, 사람의 감정, 분위기, 대화의 뉘앙스, 이 모든 것들이 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HSP의 뇌는 이 정보를 깊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같은 하루를 보내도
에너지 소모가 더 큽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이것도 못 버티지? 왜 나는 이것도 힘들지? 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약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HSP에게 가장 중요한 습관은 에너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날 때까지 참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 많은 곳에 오래 있었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대화를 많이 했다면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극이 많은 공간에 있었다면 자극이 적은 공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복입니다. 운동을 한 사람이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HSP도 감각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거리입니다. HSP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매우 잘 느낍니다. 누군가 기분이 나쁜지, 누군가 서운한지, 누군가 화가 났는지 작은 변화도 쉽게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일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감정처럼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어집니다. 누군가 화가 나 있으면 나도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HSP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의 거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구분하는 거리입니다. 이 감정이 내 감정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감정인지 구분하는 연습입니다. 누군가 화가 나 있다고 해서 그 감정을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한다고 해서 내가 그 모든 감정을 떠안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대신 살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작은 거리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HSP 사람들의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는 자기 보호입니다. 많은 HSP 사람들은 자기 보호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불편할까봐, 상대가 서운할까봐, 상대가 기분 나쁠까봐, 그래서 자신이 힘들어도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HSP에게 꼭 필요한 능력은 자기 보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조금 쉬고 싶다고 말하는 것, 지금은 이 이야기를 듣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오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HSP의 예민함은 사라져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예민함 덕분에 사람의 마음을 깊게 이해합니다. 작은 변화도 잘 알아차립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 깊게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들을 더 잘 발견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술가, 상담가, 작가, 창작자, 그리고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 중에는 HSP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감각입니다. 문제는 예민함이 아니라 예민함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HSP가 편하게 사는 방법은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내가 편안해지는지,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왜 나는 이럴까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민함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조금 더 깊게 느끼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쳐야 할 것이 아니라 잘 다루어야 할 하나의 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가 아니라 이 예민함을 가지고 어떻게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답을 찾는 순간 당신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자신을 이해하는 아주 작은 순간에서 시작됩니다.